제가 볼 때는 저렇게 SNS에 올린 것 자체는 나 출마합니다라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명백히 이제 본인의 의사인데 네. 지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걸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가 되게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2조 심판이 아니라 총선 기간에 냈으면은 사실은 소비자층이 엄청나게 환호해가지고 10석 정도는 더 당선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도 이제는 전당대회 앞두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의 길은 아마도 이쪽이 아닐까.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시그널, 한 달 만에 정책 현안의 목소리.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동안 목격담만 전해져 왔었는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재고돼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제 올렸는데 네. 우리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 아닙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달 20일에 총선 참패하고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후에 지난 20일에 글을 처음 올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입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자기 근황 얘기가 아니라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정책 얘긴 정책 얘기인데 정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존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목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도 했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이미지 목격 정치는 한계가 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보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메시지가 하필이면 이런 좀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 특히 네. 이 KC 인증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여론을 온라인상에서 살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언론보다는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40대 위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슈였거든요. 네. 특히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라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냈는데 네. 저는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우리 정부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척을 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치 되게 이 정부의 어떤 지분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좀 주는 것도 있었고 네. 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과 혹은 지지층이 원했던 메시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였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친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비윤이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아까 우리 정부가 또 눈에 들어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상당한 공을 세웠고 나도 이 보수의 원류다. 나도 지분이 있다라는 예. 취지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3040 세대의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수를 썼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부라는 게 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의 우리 정부는 아니고 나도 별개로 내 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분까지 나온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비윤, 친윤 하면 뭐 비윤될 수도 있고 친윤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번에 낸 저러한 목소리 자체도 뭐 처음에 비판하는 곳은 비윤 아닙니까? 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정부는 뭐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고 해서 칭찬했잖아요. 이제 비윤 할 때는 비윤하고 이제 치윤할 때는 치윤하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냈느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SNS에 올린 것 자체는 나 출마합니다라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명백히 이제 본인의 의사인데 네. 지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걸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SNS를 지금 처음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소비자들하고 관련이 있고 네. 뭔가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현안. 저희 해외 직구가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일부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지난해만 해도 6조 7천억 정도 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 자체를 뭐 이런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보호 범위를 넓힐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출마한다는 선언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권제는 한동훈 정부 비판 친한 친윤 충돌 속 비윤의 길. 네. 근데 경향신문은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정부 비판을 했다. 그러니 친한 친윤 충돌 속에 비윤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여선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윤으로 간다는 이 경향에 동의하십니까? 경향 기사에. 뭐 비윤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실은 이 KC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가 규제를 발표한 이유가 그 지금 이제 해외 직구 중국에 관련된 플랫폼에서 계속 위해성 물질이 뭐 나와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이 취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키웠는데 정부가 바로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지금 이거 관련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나경원, 유승민 전부 다 비윤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아니면 여권 내에서 뭔가 약간 기류가 친윤 비윤 이 기류가 상당 부분 굉장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가 되게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2조 심판이 아니라 총선 기간에 냈으면은 사실은 소비자층이 엄청나게 환호해가지고 10석 정도는 더 당선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도 이제는 전당대회 앞두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의 길은 아마도 이쪽이 아닐까 보여주는 뭐 이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선웅 의원님 칭찬하는 듯 네, 너무 메시지가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총선 때 써야지라는 또 아픈 채찍질도 한번 당근 한번 채찍질 한번 주셨어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도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더 거칠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이 하나가 당정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층이 이젠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류가 보여요. 상당히 그런 기류가 뚜렷하게 뚜렷하다. 예,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내부에서 특히 이 정치권의 고관여층의 사이에서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를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면 더 거칠게 용산을 비판하고 각을 세우고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어떤 대권이나 당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까 박정훈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어찌됐든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난번 이 오찬 제의와 거절 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 또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이 평행선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둘의 평행선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는 사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이 한 얘기랑 또 약간 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주원규 위원님. 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구집이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들 굉장히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정책인 KC 인증, 해외 직구 금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좀 비켜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윤주진 위원도 평행선을 당분간 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위원장님. 저는 친윤을 포섭하려는 포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처럼 약간 반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비윤의 모습의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라는 얘기, 저는 그건 지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애정이 있다. 예, 계속해서 이 보수 정권의 연장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윤 쪽에 읍소하는 전략이 아니라 친한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면 네. 이제 친윤도 친한의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바로 이 중도 실용 정책에 대한 행보를 보이면서 그 정부에 대해서는 세련된 반대 의지를 보이면서도 네. 품어 안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닐까라는 진단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정부가 바로 시그널을 또 네. 보여준 지금 모양새가 됐거든요. 네. 갑자기 긴급 규제가 그게 사실과 좀 다르게 됐다. 뭐가 먼저진 알 수 없지만 예, 타이밍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상에서 이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친한계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윤 안에서의 네. 이제 친한계로의 이동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전제는 무조건 당권에 이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윤의 흡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